자, 안녕하세요. 6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 6월 FOMC와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망 심리가 커졌는데 주요 기술주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일단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요 지표들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면, 일단 12월 달 6월 FOMC 여기에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결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3개월에 한 번씩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표를 찍어 놓는 것들이 발표가 되죠. 근데 지금 올해 3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2회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거는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1회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요게 악재다. 요렇게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나와 있는 지표를 다 보면서도 2회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12월까지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은 따뜻한 요 상승을 맛보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얼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고용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꺾여야지 이걸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12일 날 이제 물가지표 핵심 중에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현재 시장 예상치로는 전년 동월 대비 3.4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전 달이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요 정도 진행이 된다 하면은 최악은 면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관망 정도로 이 수치가 나오면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떨어진다면 호재 올라간다면 그게 악재다라는 식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생산자 물가지수도 야 이거 기대를 좀 해보면서 봐도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달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프로를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다시 한번 이전처럼 7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거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74달러로 플러스 2.9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좋을 만한 뉴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중국 수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동의 불안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끝내기 위한 결의안들이 계속해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운임지수가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전 세계 금리 인하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끝낼 수 있는 건 결국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거를 수용을 해야지 결국에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노를 외치면은 안 됩니다, 아예. 자, 그리고 지금 애플 예고했던 AI 기술 요거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근데 예상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시리에 챗 GPT 씹는다부터 시작해서 AI 서비스를 계속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요 내용 나오고 나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AI 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는 끌고 가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AI가 이렇게 확장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반도체 성장도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반도체의 시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국 기업들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날개 달고 시원하게 오르는 냉각 솔루션.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열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으로도 지금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오죽하면은 그 수용장 있잖아요. 그 아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막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만큼의 전기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SMR 쪽으로도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연 단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이것 역시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이 커지는 만큼 친환경에 대한 니즈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효율화가 이제 더욱더 잘 나오기 위해선 ESS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ESS 요즘에 한국에서는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건 관련 부품사들 이제는 몰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섹터의 테마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야, 이거 올해 하반기 기회가 될 수 있는 테마일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급 보시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을 최우선으로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작이 좋았는데 시장의 영향 때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던 내용은 차근차근 잘 쌓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이 나오고 있는 호재 요걸 좀 보면은 최근 상승을 만들었던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그 미국의 뉴스케어 파워 SMR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장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랑 주기기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속도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망감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대장인 테라파워가 본격적으로 4세대 F3을 착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야, 이거 시장의 첫 번째 레퍼런스가 여기를 통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럼 뒤따라가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SMR 관련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에 이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저 내용 나오고 어제 하루 만에 7.43%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도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시장에 조정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핵심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실망감 혹은 이제 조금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자라고 하는 관망 심리 요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되기 위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봅니다. 다른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물가 관련 지표들이 이제 하나씩 발표가 될 거고 곧 있으면 연준의 FOMC가 끝나면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 이사들의 심리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예상했던 3회에서 2회로 줄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만 유지가 되더라도
지금 나온 지표를 보고 2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게 평가할 수 있겠다. 요거 여러분들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회가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중간에 홍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폴란드 원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UAE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신규 수주전 요 관련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이기고 프랑스를 이기고 우리나라가 이걸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수주전을 한다면 중동 몇몇만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쪽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도로 해서 계속 경쟁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발 더욱더 앞서 나가서 최대한 많은 파일을 끌고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요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을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약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조금 더, 이거는 시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이거 돌아설 때까지는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런 다음에 핵심 지지 라인은 21선이 중요한데 맥시멈 구간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저점 부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탈만 안 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까지 이탈하면 이렇게 N자형으로 하락 파동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보통 어디까지 빠지냐? 볼린저 하단.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쉽게 볼 순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실 분들은 요거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만약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빠르게 액션이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땐 이제 1차 목표 볼린저 밴드 상단 21선을 딛고 여기를 1차 목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쌍봉이 만들어집니다. 아시죠? 이건 추세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해서 이때도 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여기서도 보여줬잖아요. 추세 맞춰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탈 전까지 끌고 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는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가 쌓여있는 여기 23,500원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발산을 대신에 여기 가까워지게 된다면 매도 물량을 지금처럼 소화하는지 확인하시고 소화가 된다면 한 번 더 소화 못한다면 조정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SMR 너무 완벽하다. 하지만 시장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물가 관련 지표 보시면서 괜찮다면 빠른 이 부분이 녹여드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급 외국인 돌아올 때까지 봐야 되며 지지라인 핵심은 21선이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1차로 목표로 두되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23,500원 아래까지 수월하게 또 한번 치고 가는 거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화요일 엄청 덥네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